시간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보다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급등락이 이어지다가 이제 나스닥하고 S&P 500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됐고 나스닥이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날 나온 경기 지표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역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고 이제 관세 정책이 나올 텐데 과연 진짜 이게 해방의 날이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이어질지 이건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고요. 네. 네. 뭐 어떤 의미에서 해방의 날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이 야기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은 날이죠.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질질 끌던 어떤 탄핵 관련한 그걸 이번 주 금요일 날 탄핵 심판 선고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가 이래저래 그동안 시장에 드리워져 있던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간에 조금은 이제 거치는 그런 뭐 주간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좀 걱정입니다. 저것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적으로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어떤 혼란상은 충분히 예상되는 거고 미국도 뭐 발표가 난다 한들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분이니까. 아니 또 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거는 물론 카더라긴 합니다만 뭐 3차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예. 그러니까요. 이제 채 3개월도 안 됐는데 더 기네요. 그러게요. 여러 가지 좀 시장 상황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지금 뭐 이제 어제부터 또 많은 썸네일들이 진짜 바닥을 본 것일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강한 반등이 나왔고 미국도 유럽도 이렇게 또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뭐 시장에 돈 태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랬으면 좋겠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지금 그 해방이 돼야죠. 해방이 시장 입장에서 그런 의미의 해방. 예. 좀 제발 이 불확실성에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측이 안 된다는 게 그렇죠. 제일 걱정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이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예측 가능해 이제 이건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예측이 가능해야 이제 투자를 하고 그걸 가지고 몇 년간 혹시 초기에 적자가 나더라도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아예 투자 자체를 네.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적어도 지금 아까 어제 뭐 하루를 갖고는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 마침 이제 1사분기가 지금 올해 지났습니다. 여지없이 늘 틀려왔지만 네. 연말에 기대했던 거와 그 다음의 시장은 늘 달랐습니다. 예, 그랬죠. 예, 이번처럼 특히 달랐던 적은 없던 것 같은데요. 희망으로 시작했던 2025년이 실제로는 1사분기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부진했다. 예. 나라별로는 좀 달랐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러니까 이 자산 군별로 지역별로 한번 쭉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일단 복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가져본 차트가 왼쪽에 보면 주요 자산별 수익률 연초 이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별 주가 수익률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확실히 내내 저희가 주별로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1등은 금입니다. 금이 이제 금값을 했고요. 거의 17% 상승하면서 1등 그러니까 자산군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연계돼서 원자재가 사실은 앞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 올라갔던 것이 의미심장한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부담감, 무역 전쟁으로 인한 이런 걱정들이 저게 고스란히 좀 녹여져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도 단기적으로 실물적으로 그 소위 뭐 미국으로 금을 사간다든가 지금 구리를 사간다든가 쇼티지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기에 영향을 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맨 우측으로 가보시면
역시 주식이 이제 제일 많이 글로벌 세계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2%대 빠졌고 원유도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측으로 가보시면 주식간에서 주가는 제일 많이 빠졌지만 그 주가 안에서도 엄청난 양극화, 차별화가 좀 벌어졌습니다. 중국 유로존이 여전히 1, 2등을 다퉜고요. 그 다음에 맨 우측에 보시면은 미국이 엄청 헤맸죠. 한 5% 빠졌고 나스닥은 뭐 거의 10% 빠졌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간쯤 있는데 굳이 표현하지만 좀 더 왼쪽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중국 유로존에 좀 가까운 쪽으로 가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1사분기를 생각해 보면 실물 자산이 금융 자산을 종이 자산을 앞섰다. 그러니까 이 유형의 자산이 앞섰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것은 지난 50여 년간 큰 흐름에서 이게 확실히 좀 바뀌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주식시장 안에서도 엄청나게 갈렸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투자자분들이 어느 한쪽에만 집중했다가는 그것이 또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1사분기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큰 교훈을 주는 1사분기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S&P 500 같은 경우 이제 분기별 수익률로 봤을 때는 2년 내 최악의 분기였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고점 대비로도 놓고 보면은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확실히 들어갔고, 나스닥 중에 특히 아까 M7 얘기 잠깐 나왔지만 M7은 20%가 넘어섰거든요. 정확히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고점이었는데 거기 기준으로 지금 보면은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M7이 확실하게 이건 조정을 넘어서 이것은 베어마켓, 확실한 이제 약세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큰 변화, 지난 1사분기 동안 나타났던 큰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7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불쾌하실 수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관세도 관세지만 좀 버블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작년 내내 있었고, 그래요. 사실은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왜냐하면 닷컴 버블과의 비교가 지난 2년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AI가 나오면서 재작년 여름부터 사실은 버블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뚫고 승승장구를 사실은 해왔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승승장구를 해왔는데, 지금은 확실히 위협을 받는 게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얘기는 가장 있었던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앞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지, 왜냐하면 그 M7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매출의 대다수가 절반 이상이, 특히 뭐 엔비디아는 7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해외에서의 매출의 둔화가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M7이 오히려 이 무역 전쟁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들이 이번 1사분기 내에 나타난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도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 이제 해방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그 사실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멕시코로부터 싼 제품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침략을 당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는 시점이다 해서 해방의 날이다라는 표현인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상호관세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당장 이제 발효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4월 3일 5시부터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시장 수익률 놓고 보면 역으로 지금 오히려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보니까 수익률은 또 좋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과거의 경험에 비치면 일시적으로 미국이 좀 빠질 수 있는데 때려 맞는 쪽이 더 많이 빠지는, 이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나타났던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번에 트럼프 2기 때 똑같은 관세 위협, 관세 무역 전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이제 아까 보여준 대로 제가 아까 지역별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다음번에 보면은 두 번째는 조금 더 이거를 넓혀서 나라별로 한번 쭉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1사분기 동안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달러 베이스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컬 소위 지역 지수 수익률에다가 그 나라의 환율의 움직임을 더한 것이 이제 소위 달러 베이스의 이제 세계 주식 수익률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맨 왼쪽에는 폴란드와 러시아가 1, 2등입니다.
폴란드는 정말 지수가 많이 올랐고요. 자체적으로 유로화도 올랐지만 네. 하지만 러시아는 지수가 오르다기보다는 루블화가 엄청 올랐어요. 사실 루블화가 20몇 % 이상 달러 대비 강세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것이 거의 다 보시면 좋고 두 개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늘 얘기했던 독일을 비롯한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독일 이런 식이 최상위권에 있고 홍콩 항생,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이 관세로 때리겠다는 주요 나라들이죠. 네네. 이미 때리고도 있고. 하지만 정반면에 때렸던,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때린 사람은, 그러니까 그 맞은 사람은 밤에 다리 뻗고 편하게 자는데 예. 때린 사람은 밤에 다리를 오그리고 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그런 않습니까? 말 있죠. 예.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지금 1사분기에 마이너스 10% 빠졌고요. 그다음에 S&P 500도 아까 봤듯이 5%. 그리고 그 사이에 작년에 대체적으로 많이 2년간 많이 올랐던 대만, 일본, 인도 이 나라들이 대부분 더 부진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확실하게 이번 그러니까 트럼프 일가 들어선 1사분기 내의 그러한 그 투자의 그런 문법 자체가 과거의 트럼프 일기 때하고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가장 큰 원인은 돈을 쓸 수 있는 유럽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 또는 재건에 대한 기대가 있는 폴란드 같은 데가 앞서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번 1사분기가 트럼프 일기 때의 그런 무역 전쟁 초기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참 그거 한 게 이제 인도 대목에서 좀 이제 좀 가슴이 아픈 게 대표님 저희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작년에 가을에 말이죠 인도 잘 나갈 때 뭐 ETF 코너가 됐건 아니면 증시타임 이 시간을 통해서건 인도가 나올 때마다 참 좋다 더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가 고점이었나요? 예, 9월 말이 고점이었어요. 9월 말이 고점이고 인도 뭐 센섹스 지수 같은 경우에 한 8만 6천 근방에서 지금 7만 6천 만 포인트 빠졌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7만 2천 근방 갔다가 이제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뭐 저기 배트맨도 그렇고 항상 우리 이런 프로그램에서 회자되면서 여의도에서는 또 관련한 상품 나오고 ETF 나오고 레버리지까지 쓰시죠. 이런 미션 나온 게 늘 결과적으로 안 좋았어요.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인 투자들의 그 코 묻은 돈까지 탈탈 들어가야 정점을 찍더란 말이죠. 그게 참 늘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좀 면해보고자 하는 거고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 네, 네. 건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면은 잘 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네. 특히 주가 빠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 빠질 때 빨간 날일 때 그러니까 파란 날일 때 못 사고 빨간 날일 때 사기가 좋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근데 특히 이제 우리 개인 투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따라가기 글쎄. 쉽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내 눈으로 이미 확인한 거. 인도는 최근 3년간 주가가 엄청 계속 좋았잖아요. 올랐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사실은 그랬을 때 자신감을 갖고 뒤늦게 따라가게 되는 그게 이제 이건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거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상품도 잘 팔리다 보니까 또 푸시하고 인센티브 생기니까 더 밀고 뭐 이제 이런 악순환이 막판에 이제 작용하는 것이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이 바닥에 한 2, 30년 있어봤지만 이게 예외 없이 늘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라는 것은 거기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용기 아, 예. 그러니까 거기서 혼자 떨어나면 불안하잖아요. 나 혼자 이렇게 뭔가 따로 할 땐 불안한데 그걸 할 수 있어야 어찌 보면 시장보다는 평균적인 수익률보다는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그 기본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투자는 DNA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렵네요. 네. 저는 요즘 달러 방향 예측이 좀 쉽지가 않은 게 한참 저희 방송할 때 그 달러 인덱스 막 108 이때 갈 때 있었잖아요. 지금 104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사실 뭔가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이제 투자자 심리 측면에서 보면은 안전자산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 가격도 최근 올랐고 채권도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제 달러라고 하면 이제 달러 자산, 달러 베이스 자산을 사람들이 살 법도 한데 오히려 달러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게 앞으로 또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게 아까 제가 맞은 놈이 예. 때린 놈보다 낫고 때린 놈이 오히려 더
오그리지 않은 이제 이게 트럼프 일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달러도 상당히 미국 달러도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같이 불안한 상황이면 말씀 주신데 일반적으로 안전사안 선호 때문에 미국 달러가 더 강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달러 스마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네. 좋을 때도 달러 강세, 네. 미국도 나쁘지만 전 세계 같이 나쁠 때도 달러 불안할 때, 강세. 맞아요. 예. 이게 이제 달러 스마일인데 지금 상황은 좀 전 세계적으로 불안해지고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가야 네, 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그러게요. 특이하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보시면 러시아 루블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25% 달러 대비 그러니까 강세로 간 겁니다. 네네. 25%가 강세로 갔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달러 지수를 그 소위 그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스웨덴 크로나, 일본 엔, 유럽 유로 이것이 달러 지수의 주요 통화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달러 지수 마이너스 4% 하락하는 동안 다 강세로 갔습니다. 여기 중간에 작년에 그렇게 헤맸던 브라질 레알화까지 강세로 갔거든요. 여기 이제 최근에 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가 미국이 때리고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하고 싶은 정책 중에 하나는 달성했네요. 약달러. 아하, 약달. 예. 약달러를 달성했네요. 이게 이제 좋은 의미의 이게 트럼프 공약이 달성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 달러에 대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측면은 이것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투자 문법이 또 한 번 좀 달라지는 모습.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V자로 지금 다시 좀 약세가 됐습니다. 네. 원래는 연초 이후에 상당히 강세로 갔다가 지금 거의 연초 수준까지 다시 돌아섰고 어제는 조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어쨌거나 이 전반적인 지금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 전쟁의 그런 그 전운 이것이 강화된 상황에서 달러 강세로 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로 갔다는 것 자체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짧게는 한 2, 3년, 길게는 15년, 더 길게는 한 50년의 큰 흐름에서의 그러한 변곡점의 어떠한 그 첫 단초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저기 왜 불교에서 말하는 그 108번뇌라고 뭐 이렇게 있던데 저는요 108이라는 숫자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가격을 지켜보면서 달러 인덱스도 뭐 110까지도 갔었습니다만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 108 근방에서의 고민이 컸고 예. 또 엔비디아도 그래요. 아. 얘가 140불, 150불도 갔다 왔지만 엔비디아도 보면은 108번뇌가 좀 심해요. 지금 이제 뭐 108 근방 갔다가 또 110불 수준입니다만 여기가 더 올라가도 되는 건지 좀 고민스럽고 또 내려오다가도 이거 밑으로는 아니잖아 하는 그 어떤 레벨이 그 두 개가 그렇던데 달러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 중에 이제 송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당선 확정 직전이 104였어요. 네. 그러다가 트럼프 당선됐다고 주식도 올라가, 뭐 코인도 올라가,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 주식 뭐 달러도 강해져 했던 그 흐름이 그대로 원위치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도 보면은 결국 현 레벨은 트럼프 당선 직전 레벨까지 원위치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관세 부분이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달러나 금리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시장이 가만히 보니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꾸 이 말 저 말 합니다만 솔직히 서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데요? 개인적으로요. 예. 개인적으로 아이씨 그렇게 물으면 또 이거는 준비가 안 됐는데 또 그렇게 치고 나오시네. 아니 또 그쪽 전문가시기도 아니 하시. 모른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도 개인적인 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감. 예, 감. 촉? 뭐 어수선해지면 일단 달러 찾는데 네. 이러다가 뭐 관세가 생각보다 안 좋은 효과가 나서 시장이 글로벌리 힘들어지면은 제 일감은 달러 하겠지만 아마 그 세월 그 기간 좀 지나고 나면은 너희들 별거 있냐 해서 뭐 또 내려오지 않겠냐 싶은 그런 상황인데. 달러가 좀 올라갔다 다시 좀 예. 내려올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모든 게 고점 대비 이렇게 꺾였다가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금리도 마찬가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동안 급하게 내려왔던 거에 대해서 일단은 아니잖아 하는 어떤 그 국면이 지금 4월에 전개되지 않을까 싶은 게 뭔가 기본적인, 되돌림 반등을 좀 기대해 되돌림 볼 수 있다. 반등의 뷰. 그게 이제 오케이. 저의 뷰인데 우리 우리 송 대표님께서 이제 작년에 저희 프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세요. 계속해서 위를 외치는 쪽이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일 때 그래도 계속 좀 조심하자 쪽으로 이렇게 한번 균형을 잡아주신 역할이었는데 금년 들어서 1, 2, 3, 1분기 동안에는 다들 힘들었어요. 이제 2분기가 접어듭니다. 지금 또 4월에 대한 기대감은 또 나름 있는 게 과거에 또 늘 3월이 특히 안 좋았고 1분기가 안 좋았으면 4월은 또 좋았다 하는 또 그게 있거든요. 역사적 경험이. 계절성이 있죠. 네. 그러면 이번 4월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어떤 뭐 위축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자꾸 기회를 보는 게 나을까요? 그것의 단초는 이번 주에 당장 이제 오늘 새벽에 네. 예, 네. 오늘 밤 내일 밤에. 내일 밤 내일 새벽에. 내일 새벽에 있을 이제 트럼프 관세가 어떻게 나오느냐. 결국은 지금 앞에서 정리를 잘 해주셨던데 세 가지 시나리오잖아요. 거의 보편 관세에 가까운 20%.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별로 할 거냐.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품목별로 할 거냐. 제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대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해방의 날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해방의 날이라는 건 이제 트럼프 관세가 생각보다는 좀 약하게 나와주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보복이 안 나올 거라는 그러한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안심 네. 예측이 되는 수준으로 내일 나와준다면 그러면 정말로 이 1, 4분기의 조정이 바닥이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걱정은 트럼프 관세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앞으로의 좀 더 소위 보복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EU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보복 관세가 나오고 이런 에스컬레이션 서로 상호작용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은 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으로 갈 수 네네.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계절적으로는 당연히 이 정도 많이 빠졌으면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사실 제가 한 2주 전부터 기술적 반등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지 네, 않습니까? 근데 예. 거기에 찬물 끼얹은 게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네, 선발표였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이후에 좀 더 많이 빠졌고 기술적으로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에 왔고 계절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국면에 와 있긴 한데 여기에서의 완전 와일드 카드는 트럼프 관세라는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정확한 표현을 아까 소장님께서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감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은 줄 수 있지만 트럼프의 그러한 발표에 대해서 그거는 정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적어도 그 세 가지 중에 솔직히 속내는 보편적 20% 수준에 가까운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은 네. 분명 있어서 그것 쪽으로 가는 속도에 따라서 단기 반등의 기간과 폭은 상당히 조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이게 관세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게 일괄적인 그 상호 관세가 부과될지 아니면 또 국가별로 또 이렇게 다르게 나올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최근에 나온 그 여러 가지 지표들 놓고 봤을 때는 이 관세 정책이 미국 경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왜 보면 최근에 내구재 주문도 막 오히려 늘어나고 재고도 쌓아두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심리 때문에 오히려 또 소비자 심리 지수는 또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실제로 이제 미국 GDP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글로벌 소위 경제학을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95%, 99%가 아마 이 무역 전쟁은 전 세계 경제 건강에 나쁘다. 다 같은 처방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진단. 예. 그래서 그 그게 처방은 그게 안 하면 어떻게-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 아닙니까? 예. 예.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 1940여 년대의 가트 체제가 출범한 예. 이후에 세계화하면서 전 세계가 거기에 혜택을 다 누려왔단 말이죠, 사실은. 그것을 지금 되돌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좀 걱정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특히 미국 사람들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재밌는 차트를 장기 차트를 갖고 왔는데 보면 이게 이제 100여 년 전에 예. 정확히는 1930년도부터 발효가 됐던 스무트 홀리 관세 이것이 이제 마지막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위 보호무역주의 관세였거든요. 이게 소위 대공황을 탈피하고자 관세를 더 올렸다가 대공황을 더 길게 만드는 그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제 저 스무트홀리 관세기였는데 저 때가 평균적으로 20%가 넘었었습니다. 관세가요? 예. 관세율이 평균 관세가 예. 평균 관세가. 예, 25%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하는 거는 그걸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얘기한 걸 다 합쳐보면 35%까지 갑니다. 다 이루어진다면. 예. 그러면 100년 더 전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설사 그럴 리는 없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시장이 출렁하든 경기가 한번 박살이 나든 해서 트럼프를 막아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거나 그때에 비해서 지금 임팩이 조금이라도 관세가 올라가면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는 세계화나 무역이 적어서 그때 해봐야 농산물 조금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저 당시에 그 평균적으로 수입,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이 4%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지금은 한때는 이것이 16%까지 갔다 지금 쭉 줄어들어도 지금 가장 작년이 14%거든요. 3배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관세 임팩트가 있으면 효과는 달리 말하면 3배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세가 저 당시의 관세에 비해서 지금이 관세의 효과가 악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좀 빨간색으로 좀 동그라미가 2개 돼 있죠.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번 수입이 확 줄었죠. GDP가 박살이 한번 났었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 때도 3년, 4년 내리 이 수입이 줄었어요. 그 얘기는 GDP가 역선장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관세 자체가 이번에 임팩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미국의 실질 GDP가 역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위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공급망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국의 그런 관세에 다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볼게요.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2,53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도 단숨에 2,520선까지 회복이 됐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691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9,300원, SK하이닉스 1.5%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33만 1,000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7만 7,000원이죠.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3,1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예상되죠. 셀트리온 0.5%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17만 5,800원. KB금융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8만 600원. 네이버도 1%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9만 9,3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이미 어제도 4% 강세를 보여줬었고 오늘 어제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37만 5천 원.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오늘 호가는 2.6% 하락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2차 전지주가 계속해서 좀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약세 출발 예상되고 호가는 9만 3,200원, 에코프로도 2% 하락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4만 7,500원이고 HLB는 1.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5만 9,1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2.8% 지금 강세 출발 예상이 됩니다. 호가는 27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천당작 오늘 3% 가까운 상승 예상됩니다. 2.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지금 17만 9,200원으로 17만 9,3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미 5% 강세를 보여줬었죠. 휴젤도 2.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5만 9,500원, 클래시스도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8,500원,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 소폭 하락 예상되고 호가는 34만 9,000원, 코오롱 티슈진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4,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자, 오늘 뭐 반도체주라든지 제약바이오주 또 뭐 조선, 방산주 어느 정도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네, 예. 동시효과 흐름은 생각보다는 더 좋으네요.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 참, 야,
차라리 우리가 그냥 주도해 버리지 뭐. 뭘 시장 글로벌 증시 흐름을요? 네. 아니면 뉴욕 사람 월가 사람들 아침에 눈 떠가지고 한국은 어떻게 움직였지 보고 움직이고.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그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게 있었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실제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모든 게 안정됐을 때 한국 시장에 웬만한 산업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세계 경기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던 시절이, 그러니까 한국이 모든 걸 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선도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산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만 한 데도 없는데. 그럼요. 네. 그죠? 이게 조금 이제 올드해져서 그렇지. 올드해졌어? 네, 네. 네. 그러네요. 그 하기야 뭐 요즘 뭐 AI 그려서 갖고 뭐 양자 그러고 하는데 그런 데서는 조금 우리가 맞습니다. 뒤처지긴 하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저기 우리 장 열리기 전에 미국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 자꾸 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용어들이 외신에서 이제 언급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기가 뭐 해서 그런지 스태그플레이셔너리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비스무리한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 어제 ISM 제조업 지수도 그래요. 맞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있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왜냐하면 50년 동안 안 나타난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1970년대에 처음 맞닥뜨려서 상당히 고생했었던 미국 주식 전 세계가 1970년대 결국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연준의 두 가지 목표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양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뛰는 거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와 고용 이 두 개 뭐냐면 이게 경제 성장이죠. 예. 보통 물가가 올라가면 경제 성장,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기 때문에 서로 적정한 밸런스를 맞춰주자라는 것이 이제 결국 그 기본적인 생각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오면 수요가 줄고, 뭐 수요가 줄면 경기가 둔화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을 생각했는데 1970년대는 물가도 오르고 고용은 둔화되고, 그러니까 실업이 늘고 GDP는 감소하고 이런 상당히 좀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나타나지만 지금 두 달째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한 달 전에 보여드린 지난주 발표된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지표 왼쪽 거는 소비자 심리가 지금은 보시면 폭락하고 있는 거. 네. 57입니다. 저거는 57%가 아니고 그냥 57 레벨인데 숫자인데 그냥 완전히 저 밑으로 계속 이런 표였지만 꼬라박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로 좀 심각하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측에 보시면 5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4.1%. 그러게요. 이게 중간가치인데 이것을 평균으로 하면 8%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불안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 딱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 지금 적어도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네네.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그전에는 소위 이제 소득계층을 세 개로 나눠보면 상위, 중위, 하위가 있으면 하위가 제일 심하고 중위까지 있고 상위는 거기까지는 안 갔었거든요. 네. 주가가 좋아서. 근데 네. 일사분기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거기에 대한 부의 효과의 역효과, 부의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보시면은 지금은 상위, 중위, 하위 모든 계층이 지금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저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예외적으로 최근 한 2, 3년간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의 미국의 저 GDP의 70%가 소비고 그 안에 네. 개인 소비는 절반이 넘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 미국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어도 소프트 데이터에서는 미국의 경기 둔화 내지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강화되는 데이터들이 지금 매달 발표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급락하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 미국도 보면은 지금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소비 자체가 아무래도 그 최상위 소득계층에서 좀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소득별로도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미국 소비자 기대 심리의 소득별 지표가 동시에 다까지 빠진 거. 요 차트. 요걸 제가 아까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최근 2, 3년간 거의 이제 처음 있었던 일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그 사이에 난 괜찮아. 좀 소득은 줄어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으로 난 크게 돈을 벌고 있잖아였는데
그것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금융자산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특히 저 상위 계층, 소득 상위 계층들은 이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전체의 절반 뭐 이렇게 맞아, 되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쪽의 악영향을 가장 또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좀 떨어진 속도가 빨간색이 네. 더 빠르잖아요. 예, 그렇게 예. 놓고 보시면 소득 알겠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2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2,520선까지 회복이 됐고 코스닥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불확실성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새벽이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고 발표되는 즉시 이제 발효가 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고 반등에 대한 심리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지표 자체는 좀 둔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으로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지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530선. 그리고 코스닥도 0.68% 올라갑니다. 696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올라갑니다. 59,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9% 오름세로 지금 198,700원, 198,900원까지 올라갑니다. LG에너지솔루션 0.4% 상승합니다. 33만 원 선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3% 떨어집니다. 154,000원. 현대차가 0.3% 내림세입니다. 197,900원이고 기아도 0.6% 떨어집니다. 92,6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1% 올라갑니다. 48,250원. 셀트리온 0.4% 상승으로 175,600원이고요. KB금융이 1% 상승합니다. 84,4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1.9% 오름세로 68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알테오젠이 0.9%, 1% 떨어지면서 지금 차익실현 좀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36만 8천 원. 에코프로비엠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0.6% 반등 나타내면서 96,300원이고 HLB 1.2% 올라갑니다. 58,700원. 그리고 에코프로도 1.6% 반등 보여줍니다. 49,3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2.8%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27만 1,500원에 거래되면서 지금 닷새 만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지금 보합권으로 17만 4,800원이고 휴젤이 3.5% 강세 보여줍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36만 2,000원으로 최근에 어제도 4% 넘게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폭, 오름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클래시스 0.5% 올라갑니다. 58,300원, 파마리서치가 0.8% 올라가면서 35만 3,000원, 코롱티슈즈는 1% 떨어집니다. 44,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봐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도 UL 로보틱스가 지금 23% 급등을 보여줍니다. 76,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휴림 로봇도 지금 6% 강세입니다. 2,110원 선 흐름 이어집니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도 3.6% 상승하면서 14,0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로메카도 3.9% 강세입니다. 24,750원. 그리고 시메스도 12% 급등하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도 2% 이상 상승하면서 24,000원. 로보스타도 2% 올라가고요. 클로봇도 3% 강세입니다. 24,000원 선. 그리고 KNR 시스템도 1.9% 올라갑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다 좋아요. 지금 로보티즈도 올라가고요. 에브리봇도 2.6%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로봇주들 흐름 좋고요. 그 밖에는 앞서 보셨던 이제 미용기기,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좋은데 지금 레이저 업텍이 11% 급등합니다. 12,000원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휴젤 보셨다시피 지금 2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하이로닉도 2.5% 올라갑니다. 5,3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이저 업텍 보셨죠? 두 자릿수 상승률, 파마리서치, 라메디텍도 1% 이상 올라가고요. 히오스 글로벌, 휴메딕스까지도 오늘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오늘은 뭐니 해도 그래도 로봇주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077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63억 원, 235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23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0억 원, 2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매도합니다. 이미 2,500계약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정기장 마감 대비로 40전 하락한 1,471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시장 보니까 출발은 좋았는데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예. 일단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이 아직까지 네. 적극적으로 안 사잖아요. 맞아요. 특히 선물에서 좀 매도 규모가 좀 셉니다. 지금 5분 만에 2,800개라 코스피에서. 예. 이러면 또 뭐 알 수 없는 거고. 오늘은 2,530 아닌가 싶네요. 코스피가. 예. 거기서 좀 매매 공방이 예, 펼쳐질 거라고 예. 보시네요. 아니 거기 막 그쪽에서 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이평선들도 많고 하니까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은근히 콱콱콱 치고 올라갈 때는 네. 치고 올라가는 강세장에서는 차트쟁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자꾸 물을 먹습니다만 한번 대차게 꺾이고 난 이후에 조정장 내지는 어떤 뭐 하락장으로의 어떤 초기 이런 쪽에 오면은 그때는 차트가 참 잘 맞아요. 잘 예. 맞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저점은 저점끼리, 고점은 고점끼리 끊어놓으시고 이평선도 끊어놓으시고 또 이렇게 가능하시다면 일목균형표 전환도 하셔가지고 기준선 전환선 위치나 구름대 위치도 보시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요즘은 대충 얘가 어디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내지는 어디까지도 밀릴 거는 각오해야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시장이 그래도 최근에 보면 아시아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대표님. 어제 그랬죠.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월요일 날 다들 블랙 했습니다만 최근에 뭐 일본 니케는 우리보다 더 빠지고 했으니까. 네. 예. 예. 근데 기간을 좀 설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게 앞서 보시면 네. 중국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또 최근에 조금 밀리고. 약간 밀렸다가. 네, 예. 네. 기술주들은 최근에 조금 하락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확실하게 이게 결국은 그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판단들이 네. 그 불안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당연히 지금 커질 수밖에 없을 거. 어제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시아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빨간색을 그렇죠. 켰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국내적인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좀 자극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제도 좀 내내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어제는 좀 우리 자체적인 이슈였었던 것 예. 같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발표를 앞두고 지금 그 정중동 다 관망 자세로 하고 있는가. 올해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미국의 실제 그 소프트 데이터들은 아까 네. 봤던 소비자 심리나 이런 것들은 소프트 데이터인데 기대를 구자면 이건 심리는 심리일 뿐 그냥 돈은 원래 쓰던 대로 쓸 거야 라는 네.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1사분기 지금 실제 그 하드 데이터들이 포함되는 GDP Now, 애틀란타 네. 연은이 수시로 발표하는 GDP Now 데이터를 보면은 이거는 실제로 뭐 소비나 뭐 투자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제가 주말 동안 업데이트를 한 거,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업데이트를 한 것이 애틀란타 연은이 마이너스 2.8% 1사분기 네. 그러니까 급감이죠, 사실은. 예. 역성장. 예. 1사분기에 소비 그러니까 심리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드 데이터에서도 1사분기가 엄청난 역성장을 할 거다. 근데 여기에 금 수입이 엄청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금을 조정한 게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래도 이제 사실은 역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보는 건데요. 이게 어제 밤사이 더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 저 아래 마이너스 2.8이 뭘로 바뀌었냐면 마이너스 3.7로 바뀌었고요. 저 위에 금 수입 조정, 금을 빼고 봤을 때도 마이너스 1.4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의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처음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세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월 달에 자본재 수익 급증이 있었는데 이것이 거꾸로 말하면 관세 이후에는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2, 4분기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 자체는 미국이 왜 트럼프가 의회에 나와서 노페인, 노게인을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적어도 미국의 단기적인
적어도 한두 분기 이상의 경제 역성장에 대한 것을 열어놓고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월가나 뭐 주요 IB들도 미국에서 보면은 뭔가 좀 미국의 경기 둔화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대비하는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예. 있다. 뭐 이제 이걸 갖고 저도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골드만삭스에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린 걸 수도 있는데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대응 롱숏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가 보시면 연초 이후에 거의 20% 상승했어요. 미국 S&P 5는 5% 빠졌고 미국을 제한 세계 지수가 7.5% 상승했는데 이거보다 미국 내에서만 투자했어도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거뒀다는 건데 그 소위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롱 전략은 뭐였냐면 원자재 사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건강관리 비중 높이고 필수 소비 높이고 경기 방어적인 업종을 좀 높이는 것이 기본적인 롱 전략이고 반면에 쏙 전략, 숏이란 건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매도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줄이기라도 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빅테크가 많이 들어가는 재량 소비,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적자를 내는 기술주들 이런 데들을 소위 기대감으로 가는 데들을 좀 숏하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1사분기에 좀 때이 지난 1사분기만 보고 이런 얘기를 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제목이 저기 스태그플레이션 롱숏이잖아요. 네네. 앞으로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셔널이한 상황이 계속 좀 지속된다면 저 방향의 그런 그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우리 투자자분들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워낙 관세가 이제 뉴스를 갖다가 점령하다 보니까 연준 얘기는 쑥 들어가 버렸는데 또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또 그렇게 큰 비중 있게 다루지도 않고요. 이제 뭐 금리나 기대감 이런 얘기 좀 뭐 식상하기도 하고 좀 지금은 다소 좀 동떨어진 얘기라고 봐야 되나요? 이유는 죄송합니다. 연준의 손이 묶여 있다는 거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 보통 이 상황이면 금리 인하해 준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파월 풋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지금 2년물 금리를 보면 지금 상황 자체가 향후 연말까지 3번까지 인하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것이 예방적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다기보다는 앞서 우리가 봤듯이 1사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미국의 경기 둔화가 좀 심해질 것에 대한 역성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야 할 거야라는 것이 반영되면서 사실은 그 소위 미국 그 국채 2년물 금리가 그걸 반영하고 하락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신다면 지금 상황은 연준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줄었다. 반면에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지난 주인가부터는 연준이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걸 상당히 좀 멀리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만큼 미국의 경기가 좀 단기간 안 좋아질 거라는 데에 대한 동의를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식의 발언에서 유추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금 가격은 뭐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3,5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온수당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제가 아마 금 얘기는 예. 가장 오래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굳이 오늘 제가 이 자리를 갖고 온 건 조금 워워할 때가 됐다. 예, 거꾸로 지금은 너무 다 금에 대해서 자신감들이 다 넘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차트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전에 샤프 비율이라는 걸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샤프 비율이 딴 거 아니고 그냥 주가가 20% 갈 수도 있는데 10% 빠졌다가 25% 올라가서 20% 갈 수도 있잖아요. 예. 이 변동성을 감안한 그러니까 성과 이것이 이제 샤프 비율입니다. 이것이 높을수록 조정 없이 잘 갔다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게 52주 이동평균의 금의 샤프 비율을 보시면 이것이 지금 저 기준으로 1.6까지 갔거든요. 저 수준이. 네. 이것이 1975년도 이후 엄청 긴 차트죠. 1975년도 이후에 이제까지 3번 정도 저기에 도달을 했었고 이번이 4번째 도달했습니다. 저 도달했을 때는 작게는 20-30%, 크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조정을 받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정말로 트럼프 관세 때문에 해외 런던에 있는 실물금들을 미국으로 갖고 오면서도 엄청 폭등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것이 일단락되고 나면 사실은 좀 단기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금금금 하시면서 못 사셨던 분들 또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만약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제발 좀 길게 분할 매수하셔라. 아니면 지금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미 들어가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조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마음의 가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금에 대해서도 세상이 영원히 무조건 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썰만 무성하던 이제 포토녹스에 가서 진짜 금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또 어떤 식으로 또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지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재고가 비는데 할 수도 있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예. 혹시 그래도 그렇다고 말 못합니다. 한 깨물어 보니까 이게 막 쉽게 떨어지네 도금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좀 기대합니다. 요거는 그냥 짧게 지금 또 하나 속보가 뜨길래 중국군이 대만 해협 중부와 남부에서 추가적인 해상 훈련 헤드라인만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이란 쪽에 자꾸 언급을 하잖아요. 네. 다소 좀 뜬금없다는 느낌도 들 만큼 이란을 갖고 시비를 건단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리고 실제 전략 무기들이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주일미군도 일부 저쪽으로 뺀다는 얘기도 들리고 요거 어떻게 보세요?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시장의 변수가 될까요? 그건 정말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관세라는 무기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차 관세 맞아요. 예, 예. 2차 관세를 2차로 이제 우방국들한테는 직접 관세를 뜯어내고 2차가 소위 말하는 적대국들한테는 그 적대국과 거래하는 우방국이 거래 못하게 만드는 2차 관세를 쓰겠다. 뭐 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전략은 소위 전쟁을 불사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려하시는 건 전쟁 우려를 말씀하시는 걸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트럼프의 방향성을 놓고 보면 전쟁 가능성은 좀 항상 마지막 순위에 가 있지 않나 싶고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난리 나고 있는 소위 SNS로 서로 지금 후티 공격하는 거 예. 공유됐다는 것도 예. 보시면 예. 실제로는 그 참모들은 한 달 후에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강공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 자체는 생각보다는 좀 쉬운 거는 하지만 지금 이란만 해도 사실은 이런 중동 전체에도 소위 그 새로운 중동 전쟁을 불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갈까에 대한 또 왜냐하면 그건 또 러시아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까지 갈까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